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청부 살해한 여대생의 어머니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윤서영 앵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여대생 하 씨의 어머니 64살 설모 씨가 지난 20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설 씨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발견 당시 설 씨의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설 씨에겐 피해자 하 씨 말고도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다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된 걸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도권 일대 한적한 전원주택만을 노려 금품을 털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9세 김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 전원주택 20여 곳을 털었는데요. 훔친 금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물품을 단 한 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 씨가 훔친 물품을 어디에 감췄는지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 상습털이범 김 씨, 혐의는 인정하면서 왜 훔친 물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건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4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딸을 못 잊어서 숨진 어머니의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 세간을 뒤흔들었던 사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당시에 굉장히 정말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또 언론도 굉장히 여러 차례 보도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인 윤모 씨가 자신의 그 사위, 판사인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 씨 사이에 그런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만두지 못하고 그 하모 씨를 사실은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네. 살인 교사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청부 살인인데요. 자신의 조카 그리고 조카의 고교 동창에게 1억 7,500만 원을 주고 살해를 시켰고요. 또 실제로 하남에 있는 어떤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아주 잔혹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번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영양실조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요즘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학대받는 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이렇게 영양실조로 일단은 사인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그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이루어져야만 밝혀지겠습니다만 주변 그 가족들의 그 전원에 따르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서 딸을 잃은 슬픔으로 그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달리 갑자기 또 술을 좀 가까이 하고 또 음식 섭취를 좀 잘하지 않고 그 괴로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체중도 키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큰 편인 160대 중반이었는데요. 체중이 4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겨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식 섭취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딸은 잃었지만 사실 이제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방치돼 있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남편 입장에서는 같이 가족끼리 있으면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도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청부 살해를 했던 그 윤길자 씨 그리고 그 범인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 도중에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형 집행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또 후아병실에서 생활을 해왔다면서요. 우리 사회에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우리 법이 과연 공평한가, 집행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큰 의문을 줬던, 걱정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요. 특히 윤 씨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병, 우울증, 당뇨 등 무려 12개에 가까운 그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형집행을 받지 않고 실제로 병실에 있었습니다. 형집행을 정지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또는 돈을 주었는지 여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허위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병의 진단서를 받아서 형집행을 면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사회의 그런 그 법 집행의 그런 공평성에 대한 큰 의문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네요.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12개나 병명을 가지고 허위 진단서를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이제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는지도 의문이고 또 그 주치, 이 형 집행정지를 도와준 주치도 결국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나중에 그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모 병원에 있었던 그
교수인데요. 그 예. 교수가 실제와 다른 그런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서 제공을 했고요. 예. 또 그렇게 제공하게 된 그 과정에서는 이 윤모 씨의 이제 남편이죠. 영남대문 전 회장이 이제 부탁을 해서 예.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결국은 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고 대형 병원에 아주 좋은 병실에서 이제 호화롭게 생활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제 1심에서는 이제 그 영남재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판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됐는데요. 영남대본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이제 살지 않게 됐고요. 예. 또한 그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1심에서 인정됐던 여러 범죄 네. 사실 중에 일부는 이제 무죄다라고 예. 보았고요. 또 하나 이제 2심 재판부가 이런 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법은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예. 이제 그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남재본 전 회장을 엄하게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예. 밝힘으로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또 우리 사회의 법 감정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구나라는 그렇군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번 사건 들여다볼수록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